안녕하세요, 기크루트입니다. 이제 금방 졸업이실 텐데 하나도 긴장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엄청 초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엄청 걱정되시는데 완전 마음 편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더 걱정이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원을 가신다거나 유학을 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언젠가 이력서를 쓰실 거고, 언젠가 면접 제의를 받으실 거고, 언젠가 면접을 보실 거고, 언젠가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하는 회사가 나쁜 회사냐 좋은 회사냐 요게 문제죠. 그러면 오늘은 중소기업 면접 가실 때 어떤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가면 좋은지 한번 보실게요. 처음 취업하려고 막 준비했는데 면접 제의 전화 받으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진짜 별거 없구나 싶어서 일찍 자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서 컨디션 아니면 심적인 마음을 좀 위안을 삼기도 하죠.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데 뭘 더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되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쏟아내니까 막 겁부터 먹고 논술 대비하는 것처럼 국제정세, 사회적 이슈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국 나무위키에서 상관도 없는 거 보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 차리시기도 하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입사자에게 질문하는 것들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응을 잘할 것인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사고를 칠 것 같은가? 이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인가? 요거요. 그럼 경력 입사자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나,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것인가 같은 거. 의도는 이런 것 뿐이에요. 그 외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플러스 옵션이죠. 플러스 옵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척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학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희망 연봉 같은 거요. 그럼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면접장에 들어와서 지원자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뭘 물어볼까요? 아프리카 빈민 구제에 대한 대응 전략? 아니, 막말로 아프리카 무역하시는 분들, 중동 무역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안 빠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해볼까요?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건 없나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면접 전날 어떤 거를 준비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회사 홈페이지를 정독한다. 이거 안 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진짜 안 보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 아닌 이상 중소기업 회사 이름들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대충 채용 공고에서 뭐 하는 회사인지, 내가 가서 뭘 하면 되는지 이것만 보고 오세요. 그러면 질문의 난이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당황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홈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이상과 목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같은 질문자의 의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회사의 가치는 직원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잖아. 국내에 있는 동일 서비스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대표님의 이상이 저한테는 꽉 와닿았습니다. 이런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봤으니까. 중학생한테 오지선다형 질문했는데 대학생 논술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면접 담당자 입장에선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물론 참고로 저는 이런 대답 안 해요. 물론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대답해야지 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대답해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뭔가 회사 서비스하고 핀트가 나간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당황하기 시작하고 두 번 당황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회사 문 닫고 나오면서 그러겠죠. 다른 회사 준비해야 되겠다. 두 번째, 기사를 검색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사가 어떤 식으로 배포되는지 아시면 한 번 더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주 옛날 것이라도 한 번 더 찾아보려고 계속 구글, 네이버, 다음, 포털 엄청 누리실 겁니다. 대기업의 서비스는 기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죠. 근데 중소기업 기사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소기업 기사는 언론 담당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 한 명이 기사를 써서 기자분들 리스트에 태워서 이메일로 전체로 뿌립니다. 그럼 그걸 받아보신 기자분들 중에 이건 내 분야의 기사고 이건 내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건 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원본 그대로 기사를 내주세요. 돈을 받고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돈을 미리 적립해두고 기사 한 번에 20만원 이렇게 5회, 6회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한 100만원 적립해두면 한 6번 기사를 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들이 언론 홍보 담당자 혹은 기사를 쓰는 업무를 만들어가면서 기사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돈까지 주면서. 간단하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면접 보러 가는 회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갔어요. 그럼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간단하죠.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더라. 그럼 내가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해봤다는 거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 입사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여기에 입사하게 되면 나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다. 끝났죠. 인사 담당자들 입꼬리 귀에 걸렸죠. 검색했는데 나쁜 기사가 나오면 언급 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SNS를 이용한다. 자, 플래닛, 블라인드 이런 거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취업 카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만 쳐도 어쩌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걸리지 않더라도 질문은 내볼 수 있죠. 당장 내일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 질문한다고 해서 답글이 달린다는 건 뭐 많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쩌다 보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 회사를 예전에 다녔던 분이라도 답글을 달기 시작하면 실시간 댓글로 채팅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정보를 무조건 얻어가시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현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이름을 태그로 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이 얻어 걸릴 때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입사하게 되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검색했던 그 분이 저랑 같이 일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SNS에서 활동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회사, 면접 보러 갈 회사에 대해 열려있는 정보는 무조건 수집을 해보시라는 거.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들여보고 싶어. 그럼 인터넷으로 그 게임에 대한 공략을 찾아본다든가 이야기를 쭉 검색해보잖아요. 게임처럼 취미로 하는 것도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몇 년을 근무할지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 몇 줄 안 읽고 그냥 가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라도 한번 뒤져보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고 정답인 거예요.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가 제대로 적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채용 공고 분석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들이 있거나 다른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한꺼번에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오늘의 결론은 회사도 인사 담당자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걸 좋아한다.